대표님께서 제 유튜브 계속 봐주시고 계시던 분이시더라고요. 식덕인, 식물 덕후인 토분 사장님이 가르니에 광고를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가르니에 팟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토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요. 아이스 민트 유약분 같은 경우는 토분이 흙물이 드는 게 싫으시거나 물을 너무 자주 줘서 힘들다, 물 시중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유약분 쓰시면 되는데요. 유약분 같은 경우는 과습이 오지 않는 식물이라든지 물을 좀 아껴서 주시는 식물 집사분들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가드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유약분들이 요즘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저와도 토분 같은 경우에 식물을 건강하고 빨리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유약분 같은 경우는 흙물이 들거나 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약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르샤 그리 회색 토분도 보내주셨어요. 이 르샤 그리 회색 토분 같은 경우는 저와도 토분이라서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에요. 빨리 키우고 싶은 조금 비싼 그런 식물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르샤 토분 같은 통기성이 좋은 저와도 토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올 게 이 화이트 팟인데요. 3월 11일 저녁 7시에 판매가 된다고 해요. 이 화이트 팟 같은 경우는 이 아이스 민트와 같이 유약분이고요. 유약이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통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래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화도로 구우셔서 아래에는 흙물이 들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얀색 화분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하얀색 같은 경우는 좀 유약으로 깔끔하게 가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해요. 여기다가는 어떤 거를 심을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어떤 화분에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될지 그렇게 배치하고 매치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렵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팟에는 루베르시아나를 심기로 결정했어요. 이 루베르시아나라는 크테난테 종류가 굉장히 순둥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약분에서 키우시면 과습에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팟에다가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얘로 결정됐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판매가 될 문라이트 토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차분하고 아주 되게 화려한 화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토분입니다. 여기는 아직 어떤 걸 심어야 될지 정말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엘초코가 크면은 엘초코가 완전 초코색은 아닌데 초콜릿이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얘 놔뒀다가 그냥 필로덴드론 종류 좀 값어치 있는 아이들 심어주고 싶은 그런 토분이에요. 분갈이 수달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갈이를 한번 하려면은 굉장히 우선은 준비도 해야 되고 토분 준비해야죠. 흙 준비해야죠. 흙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 다 사야 되죠. 그리고 또 식물 있어야 되죠. 또 하고 나면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몰아서 한 번에 할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좀 새로운 흙도 좀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꾸 사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결정할 수 있었던 루베르시아나를 이 화이트 팟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흰색 팟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루베르시아나가 제일 과습 걱정도 없고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서 얘를 선택을 했고요. 화이트 팟은 이렇게 작은 화분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 안에는 어떤 거를 또 심어줘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작은 화분은 요거 지금 핑크 돌리바든이라는 잎에 무늬가 있는 제라늄인데요. 얘가 지금 꽃대를 물었는데 굉장히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화이트 팟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제라늄이 작은 화분에서 오히려 꽃이 잘 피거든요. 근데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얘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루베르시아나 화이트 팟에다 해볼게요. 제 김치통 나왔죠?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이 김치통 너무 편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흙 배합을 한 번에 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아름 상토, 저는 한아름 상토 곰팡이 아직까지는 안 펴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한아름 상토 50%에다가 요즘에는 저곡토를 좀 많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 저곡토가 좀 무게가 있고 뿌리 발달에 도움을 좀 주고 있어서 저곡토를 한 20% 정도 넣고 펄라이트도 한 20-30% 정도 넣고요. 예전에는 훈탄을 좀 더 많이 넣었었는데 훈탄이 알칼리성 토양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훈탄 비율을 조금 5% 정도로 줄이고 한 3%, 5% 정도 조금 넣는 편이에요, 훈탄을. 근데 훈탄을 넣게 되면은 훈탄도 이제 독성 가스 같은 것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뿌리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훈탄을 계속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써보기 시작한 게 이 세라미스라는 흙인데요. 요즘에 많이 쓰시길래 저도 선물 받아서 한번 써보려고 세라미스 흙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세라미스도 조금 섞어서 해볼게요. 세라미스는 조금 가격대가 다른 흙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쓰니까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써보는 게 또 재미가 있죠. 가드닝 하는데. 보통 농장에서 오는 게 한 촉이 심어져 있는데 이제 얘를 좀 오래 키우다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딱 2촉, 3촉이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루베르시아나를 예쁘게 심으려면은 얘가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처럼 모양을 만들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만약에 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자라는 루베르시아나가 있다면 좀 돌려가면서 햇빛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얘가 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예쁜 루베르시아나가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키우면은 예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풀분에 심겨져서 농장에서 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네모난 풀분에 오는 식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지금 판매하는 루베르시아나들이 대부분 굉장히 뿌리가 실하게 들어와 있고요. 농장에서 사신 식물들은 바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조금 더 아무래도 여기 흙은 굉장히 좋네요. 농장에서 온 흙도 굉장히 좋아서 펄라이트도 되게 크고 많이 들어있고 100% 피트모스 이런 거 아니라서 얘는 그렇게 뿌리가 막 예민한 친구는 아닌데 분갈이 몸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흙을 그렇게 많이 털지는 않을게요. 지금 밑에 약간 서클링이 있기는 한데요. 이 서클링 같은 경우는 이 화분이 작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의 길이를 보신 다음에 잘라주시거나 그냥 그대로 식재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얘가 이 위에 있는 풀 크기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이 밑에 서클링이 돼 있고 가득 차긴 했지만 저는 이거를 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더 이제 좀 작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라주셔도 돼요. 3분의 1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에 있는 흙들을 조금 털어내주시고 근데 흙들이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 털어서 엉킨 뿌리를 조금 풀어서 넣어줄게요. 다시 서클링이 일어나면은 분갈이 해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가드닝 하면서 뿌리를 다 완전히 막 이렇게 풀어주고 흙을 다 털어주고 그런 분갈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퀴를 쓰지는 않는데 만약에 흙이 너무 막 뭉쳐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갈퀴로 이렇게 가운데 털어주시면은 흙이 잘 떨어집니다. 보니까 뿌리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배합한 시야 배합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도 한 촉이 더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자라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프로게님이라고 우리 강산 프로게라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께서 실험을 했는데 이 밑에 배수층을 안 만든 거랑 성장 속도라든지 생육 상태를 비교했는데 이 배수층을 안 만든 식물의 상태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본 다음부터는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 펄라이트라든지 이런 좀 덩어리 큰 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섞어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고 해줄게요. 이렇게
세라미스를 넣으니까 흙 색깔이 예쁘네요. 한아름 상토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워서 저곡토 같은 조금 무거운 흙들을 좀 섞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참 식물들도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새 옷을 입혀주면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가드닝 할 맛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라서 완전 이제 또 분갈이철이 와서 신이 납니다. 가르니에 화이트 팟에 루베르시아나 잘 심었고요. 멀칭을 저곡토로 하거든요. 멀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흙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 위에다가 저곡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위에다가 뿌려주시면은 그것들을 이제 마감 위에를 이렇게 덮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멀칭인데요. 멀칭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집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하루만 있어도 바닥에 막 흙이 막 굴러다니거든요.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이제 멀칭을 좀 거의 해주는 편이에요. 멀칭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저곡토가 딱 약간 흙을 눌러주면서 물기가 있을 때랑 흙이 말랐을 때랑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저는 이제 저곡토로 멀칭을 요즘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얘도 저곡토로 멀칭을 해줄게요. 멀칭 해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예쁘고, 두 번째로 흙먼지가 안 날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뿌리파리 같은 아이들이 축축한 흙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뿌리파리 같은 아이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사냐초하고 저곡토로 멀칭 해주는 게 제일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냐초는 조금 동글동글한 흙들이 있어가지고 막 많이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저곡토로 멀칭하는 거에서 거의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도 이제 멀칭을 하시는데 저는 저곡토로 이렇게 멀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앞이에요. 아, 로고를 맞춰야 되는데? 로고 맞춰야지. 로고 앞으로 와서 예쁘게 맞췄습니다. 자, 아 예쁘다! 여기 가르니에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가르니에 로고 있는 대로 앞으로 맞췄고요. 이제 점점 무늬가 조금 더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무늬종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좀 많아야지 무늬가 잘 생기는 편이고요. 무늬가 사라지는 경우는 비료 성분이 모자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무늬가 많이 사라진다 싶으면 첫 번째로 햇빛 체크해 주시고요. 햇빛이 강해야지 무늬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비료 성분 많이 잘 챙겨주시고, 비료 성분 한 달에 한 번씩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너무 초록색 잎이 나오는 부분은 잘라내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잘라내고 나온 데 다음에는 무늬 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키우시면서 실험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쁘다. 예쁘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막 분갈이 어디다가 뭐를 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아이스 민트 유약분에는 어떤 거를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이스 민트 유약분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모모야마 베고니아를 할 것인가, 자, 모모야마 베고니아를 할 것인가. 얘도 되게 풍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얘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모모야마 베고니아를 할 것인가, 아스파라거스 비르가투스를 여기다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베고니아는 유약분에 심었을 때 제가 유약분에서 잘 자랐던 베고니아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베고니아는 통기성이 좀 좋은 저하도 토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서 이 물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 비르가투스를 이 아이스 민트 밭에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스파라거스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제가 메이리를 키우고 있는데 걔도 플라스틱 팟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종류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인데 얘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한 줄기가 햇빛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웃자랐어요. 여기만 이렇게 웃자랐죠. 근데 이런 또 웃자람이 나름대로 또 비율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근데 햇빛 조금 더 있는 데다가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엽이 있으면은, 여기 신엽이 있는 데가
연두색으로 나와서 분위기 있는 식물이거든요. 얘는 제가 물을 좀 많이 주면서 키워가지고 얘도 아직도 분갈이 하는데 흙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근데 뭐 뿌리가 완전 우동 뿌리구나. 그렇죠. 메이리 같은 경우도 완전 우동 뿌리거든요. 놀랐다는 분들도 있는데 와, 조그만 애라서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밑에 많이 있네요.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갈퀴도 갖고 왔는데 갈퀴가 너무 커요. 갈퀴가 너무 큰데 우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흙이 좀 젖어 있어갖고 장갑을 꼈는데 밑에만 좀 뿌리가 있지 위에는 뿌리가 거의 없네요. 위에는 뭐 그냥 그렇게 흙이 우특으로 얹어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뿌리를 자를 필요도 없고 그러겠는데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종류는 지금 얘가 뿌리가 너무 좀 애기 뿌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막 흙을 너무 막 풀려고 막 하면은 분갈이 몸살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해충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100%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피트모스는 뿌리 이렇게 잔뿌리에 엉겨 붙어 있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말려서 완전 말려가지고 이거를 털어내는 게 좋은데 저는 젖었을 때도 분갈이 많이 하거든요. 완전 말려서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젖었을 때 분갈이 해도 뭐 잘 살았어요. 얘는 말리면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말리지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이 정도 털어내고요. 여기다가 흙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아까 만들었던 흙 그대로 쓸 건데요. 배수충 만들지 않을 거고요. 바크도 흙에다가 어느 정도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뿌리가 나무에 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세라미스를 넣었는데 평상시에는 세라미스 말고 바크를 넣기도 해요. 여기다가 넣고 이 흙을 얹어줄게요. 귀여워라. 아스파라거스가 요즘 왜 유행하나 봤더니 예쁘더라고요. 메이리도 너무 귀엽고 메이리는 지금 너무 큰 팟에 심어져 있어갖고 대형 팟에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얘는 딱 이 정도 사이즈 소형 10cm 연질분에 있던 애라서 여기 사이즈에 딱 맞네요. 이렇게 지금 물로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얘도 저곡토로 멀칭 해줄게요. 저곡토 멀칭 너무 좋아. 뭔가 되게 마무리가 잘 된 느낌이에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멀칭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흙이 빨리 마르고 흙의 상태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흙의 색깔이 바로 보이는 흙이라서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식물 초보인데 꼭 멀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곡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흙이 말랐을 때랑 색깔이 완전 달라서 이 저곡토로 멀칭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흙이 묻었네. 아스파라거스, 비르가투스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름표도 하나 꽂아줄게요. 이렇게 2개 해봤고요. 르샤그리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협찬받을 거 아니고 대표님이 협찬해 주시기 전에 제가 가르니에 사이트에서 샀어요. 미니 바이올렛을 여기다가 심으니까 너무 딱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르샤그리 작은 사이즈 화분에 지금 미니 바이올렛 심었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 꽃이 되게 잘 피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심으니까 꽃이 잘 피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니 바이올렛 얘가 자메이카고요. 얘가 밴디트 블루라고 알려주셨어요. 구독자님께서. 밴디트 블루와 자메이카 미니 바이올렛도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르샤그리 여기 회색 토분에 심어서 하고 있고요. 이 르샤그리 토분 같은 경우는 젖었을 때 색깔이 바로 진하게 표현이 돼서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토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도 토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화분이에요. 이렇게 귀엽죠? 역시 봄에는 꽃을 조금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쁜 토분에는 또 예쁜 식물 넣어줘야 되니까 미니 바이올렛 심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꽃이 참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심어줬던
앨리스팟, 가르니에 앨리스팟인데요. 얘는 지금 품절 상태라서 구매하실 수는 없는데 이 앨리스팟에 무늬 몬스테라 여기 심어줬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 앨리스팟에서 얘가 이제 뿌리가 나오거나 더 크게 되면은 여기다가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 샤 고양이 있잖아요. 그 샤 고양이의 색깔을 따온 화분이라고 해요. 이제 앨리스에서 큰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를 여기로 나중에 옮기는 거. 무늬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과습이 되게 잘 오는 몬스테라예요. 그래서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분갈이 수다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와 분갈이 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쁘게 또 키워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니에와 함께한 분갈이 수다. 다음에 또 저는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